안녕하십니까. 와우 히스토리 GT한 박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원이 되는 고두성과 삼국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신라 왕의 시대 진흥왕. 앞의 자료에서는 지증왕과 버붕왕이 카바드 1세의 지문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사부와 박이종은 이스파부단의 바위 장군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버풍왕 때 국가적인 종교 사건이 있었는데 2차 돈의 순교는 카바드 1세의 국가적 종교 사건하고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진흥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응되는 사산제국의 황제는 사산제국 황제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인 커즈로 1세입니다. 진흥왕 때 신라는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커즈로 1세 시대에도 사산제국은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의 부인은 백제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커즈로 1세의 부인은 투르크 공주입니다. 둘 다 자기 왕국의 출신이 부인이 아니라 하나는 백제, 하나는 투르크 공주가 부인으로 있었습니다. 진흥왕 시대에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즈로 1세도 사산제국은 투르크 제국과 동맹을 맺고 헤프탈 제국의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왕인 진흥왕과 커즈로 1세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5세기 말 왕조의 위기. 카바드 1세 등극 전 카바드 1세하고 지증왕하고 동일한 인물로 확인됐죠. 근데 카바드 1세 등극 전인 5세기 말에 사산제국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5세기 후반 헤프탈 제국은 사산제국을 침입하여 호란산 지역 등 사산제국의 동북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 당시 5세기 말에 사산제국의 황제는 페루즈 1세였습니다. 페루즈 1세 시대 때 사산제국은 헤프탈과 세 번의 큰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세 번째 전투가 벌어진 484년에 페루즈 1세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헤프탈 제국의 위협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6세기에 등극한 사산제국의 커즈로 1세, 지금 진흥왕과 동일 인물임을 밝힐 사람인데요. 6세기에 등극한 사산제국의 커즈로 1세는 투르크 제국과 동맹을 맺고 헤프탈 제국을 공격했습니다. 이 헤프탈 제국을 큰 위협을 막기 위해서 커즈로 1세가 투르크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당시 신라를 보겠습니다. 5세기 말 신라입니다. 5세기 후반에 481년에 고구려는 신라의 북쪽 변경에 침입하여 호명 등 7성을 정복하고 미질부로 진격했습니다. 상당히 위기를 맞은 거죠. 신라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전산 황제가 사산제국에 있었는데요. 신라는 전산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죠. 신라 왕의 계보는 5세기에는 왕이 아니라 마리간이었습니다. 사산제국하고 신라하고 지금 동일한 왕국인데요. 사산제국의 황제가 전사하는 등 세 번의 큰 패배를 한 걸 갖다가 지금 왕의 기록이 아니라 마리간 시대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사근과 마리간이 무엇인지 밝힐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가 위험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6세기에 등극한 신라 진흥왕은 백제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5세기 말에 두 왕국은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황 타르기를 위해서 진흥왕과 커즈로 1세가 투르크와 백제와 동맹을 맺고 헤프탈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했던 겁니다. (6세기) 강력한 동맹. 고대 한국에서 6세기 초의 패권국은 고구려였습니다. 이에 신라 진흥왕은 백제와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세기 중반에 백제와 함께 패권국 고구려를 공격해 승리한 주인공은 신라 진흥왕이었습니다. 고대 중앙아시아를 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6세기 초 패권국은 헤프탈리트 제국이었습니다. 이에 대항마를 결성했는데요. 사산 제국은 투르크 제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6세기 중반에 투르크와 함께 패권국 헤프탈을 공격해 승리한 주인공은 사산 제국의 커즈로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 주인공은 신라 진흥왕이었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커즈로 1세였습니다. 와우, 훈의 위협을 동맹으로 극복. 6세기 신라와 사산 제국의 빅 이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6세기 신라는 진흥왕 시기인 6세기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산 제국도 커즈로 1세 시기인 6세기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왕국의 전성기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일치하는 겁니다. 동맹과 협공. 진흥왕은 백제와 동맹을 체결하고 551년에 패권국인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즈로 1세는 투르크 제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이 당시 중앙아시아의 패권국인 헤프탈 제국을 공격했습니다. 패턴이 일치합니다. 이 공격으로 신라와 백제 동맹은 고구려에게 승리를 거두고 신라는 10군, 백제는 6군을 차지했습니다. 사산 제국도 투르크와 동맹을 맺고 헤프탈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똑같이 사산은 옥서스강 남부를 차지하고 투르크는 북부를 차지했습니다. 패턴이 두 동맹이 패권국을 공격해서 영토를 분할 차지한 것으로 똑같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 위대한 왕의 아내, 신라에서는 진흥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요. 이 왕의 아내가 동맹국의 공주였습니다. 백제였죠. 진흥왕의 부인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해 영토를 나눠 차지한 백제의 공주였습니다. 동맹의 공주였죠. 사산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즈로 1세의 부인은 동맹을 맺고 헤프탈을 공격해 영토를 나눠 차지한 투르크 제국의 공주였습니다. 위대한 왕의 아내가 동맹을 맺고서 그 당시 패권국을 공격한 왕국의 공주로 패턴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53년에 신라에서는 동맹을 맺었던 왕국이자 진흥왕 부인의 왕국인 백제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5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1차 페르소 투르크 전쟁이 있었는데 588년입니다. 똑같이 사산제국도 동맹을 맺었던 왕국이자 커즈로 1세 황후의 왕국인 투르크 제국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5년의 갭이 있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부인의 왕국이고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 패권국을 공격했던 왕국과 전쟁이 발생된 겁니다. 이 갭은 왜 발생됐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우, 동맹과 나눠 차지한 영토를 동맹에게 빼앗긴 백제.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을 맺었었는데요. 신라가 백제하고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모두 뺐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동맹과의 전쟁이 바로 부인 왕국과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세기 동맹과의 전쟁 결과 신라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흥왕 부인의 왕국인 백제가 대패한 겁니다. 이와 똑같이 6세기 동맹과의 전쟁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산제국이 투르크 제국과 싸워가지고 사산제국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투르크군이 개멸했습니다. 즉 커즈로 1세 부인의 왕국인 투르크 제국이 대패했습니다. 부인 왕국과의 전쟁에서 신라와 사산제국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패턴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후에 영토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제는 신라와 함께 고구려에게 빼앗은 영토를 이 전쟁에서 모두 신라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산제국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패한 투르크 제국은 사산제국과 함께 557년에 헤프탈 제국에서 빼앗은 영토를
모두 사산 제국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동맹과 전쟁이 벌어져서 동맹한테 모두 빼앗기고 말한 겁니다. 패권국한테 빼앗은 영토를 똑같이 동맹을 맺었던 왕국한테 빼앗긴 겁니다. 패턴이 일치합니다. 이 당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상대국 왕이 전사했습니다. 554년에 백제 성왕이 전사했는데요. 이 백제는 진흥왕 부인의 왕국이었습니다. 진흥왕 부인의 왕국의 국왕이 전사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 똑같이 투르크 카간이 전사했습니다. 즉 사산제국의 커주로 1세 황후의 왕국의 국왕이 전사한 겁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패권국을 공격하려고 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승리해서 신라와 백제하고 영토를 나눠 차지했는데요. 중앙아시아에서도 사산제국과 투르크 제국이 영토를 나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나라, 동맹국 나라 백제와 투르크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35년의 갭은 있지만은 부인의 왕국인 백제, 또 부인의 왕국인 투르크 제국과 동맹을 맺었었는데 그 동맹들이 전쟁이 발생이 돼가지고 신라가 대승을 얻고 사산제국이 대승을 얻었습니다. 두 왕국의 위대한 왕, 진흥왕과 커주로 1세의 부인의 왕국이 대패했던 겁니다. 또한 부인 왕국의 왕이 전사했습니다. 백제 왕이 전사했고요. 투르크 카간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두 왕의 모든 사건들이 똑같고, 그 다음에 부인 왕국과의 싸움에서도 사산제국과 신라가 이긴 걸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왕이 전사했죠. 이렇게 됐는데 이 위대한 왕의 후임을 보겠습니다. 진흥왕의 후임은 진지왕인데요. 이 진지왕은 누구냐? 진흥왕이 장남이 죽어서 동생인 진지왕이 승계를 했습니다. 거주로 1세의 후임을 보겠습니다. 거주로 1세의 후임은 호르미지드 4세입니다. 근데 거주로 1세의 장남이 있었는데요. 장남이 죽어서 동생인 호르미지드 4세가 승계한 겁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진흥왕과 거주로 1세는 동일 인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처럼 만족하고 있습니다. 와우,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사산 황제의 이름. 앞에서 본 겁니다. 좀 전에 여기서 봤는데요. 세 번째 장에서 그걸 잠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흥왕은 백제와 동맹을 체결하고 6세기 초의 패권국인 고구려를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똑같이 거주로 1세는 투르크와 동맹을 체결하고 그 당시 패권국인 헤프타를 공격했습니다. 신라와 백제 동맹은 고구려에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영토를 나눠 차지하죠. 사산제국과 투르크 동맹도 헤프탈에게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나눠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처럼 진흥왕과 커주르스에는 모든 기록이 똑같고 사건들이 똑같은데요. 패한 연도,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연도가 달랐었습니다. 6세기 패권국인 고구려가 신라 백제 동맹에게 패한 시기가 551년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6세기 패권국인 헤프탈이 사산과 투르크 동맹에게 패한 연도가 557년입니다. 이 전투를 갖다 부하라 전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흥왕과 커주르 1세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라하고 백제 동맹이 고구려를 공격한 건 557년의 부하라 전투가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57년이냐 551년이냐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패권국인 고구려하고 헤프탈이 공격을 받은 거는 정확하게 551년이 아니라 557년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가 패한 게 551년이냐 557년이냐인데요. 557년에 어떤 사람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사기에는 반란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구려 기록이니까 고구려가 주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557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사산 황제여야 됩니다. 진흥왕, 즉 사산 황제여야 됩니다.
사기에 남아있는 황제 이름. 557년에 사산제국은요, 557년에 헵타리를 공격했거든요. 헵타리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한 것은 커즈루 1세하고 동맹인 투르크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커즈루 1세의 일반적인 호칭을 보겠습니다. 기스라, 카스라, 카즈리.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황제 호칭인데 이 커즈루 1세, 즉 카즈리 황제가 557년에 헵타를 공격했던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57년에 고구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구려 기록을 보면 고구려 양원왕 때 기록을 보겠습니다. 고구려 양원왕 557년 환도성 간주리가 557년에 반란을 일으키다. 여기서 어떤 이름이 나옵니다. 간주리. 바로 사산 황제인 카즈리의 이름입니다. 간주리는 카즈리의 이름으로 고구려 기록에는 사산 황제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커즈루 1세를 카스라라 하는데 이 사람은 557년에 반란을 일으킨 간주리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557년에 일어난 거고요. 이 간주리가 바로 신라 진흥왕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이제 쓸 당시에 진흥왕과 간주리가 동일 인물임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돼서 헵탈, 즉 고구려가 공격받아 패한 해는 551년이 아니라 557년 부하라 전투였습니다. 즉 사산제국과 신라는 동일한 왕국이고 6세기 가장 위대한 왕인 진흥왕은 사산제국의 커즈루 1세였고 간주리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라가 동맹을 맺은 건 백제였는데요. 사산제국의 커즈루 1세가 동맹을 맺은 건 투르크 제국이었습니다. 그럼 백제가 투르크 제국과 같은 왕국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투르크 제국은 6세기 창건됐습니다. 그럼 백제하고 다른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백제를 파악하는 백제가 하나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6세기에 투르크 제국이 창건됐지만 6세기 백제는 사비로 이전했습니다. 즉 6세기에 기존의 다른 왕국에서 6세기 이후로는 투르크 제국이 백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당연합군, 소정방이 이끄는 당연합군에 의해서 7세기 중반 660년에 멸망했습니다. 투르크 제국을 보겠습니다. 투르크 제국은 당연합군, 소정방이 이끄는 당연합군에게 7세기 중반 568년, 559년경에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연도가 1년 차인데 정확하게 6세기 사비로 이전한 백제는 투르크 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 투르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고서 지징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커즈루 1세가 카스라라 하는데 이 사람은 고구려 기록에 있는 간주리하고 같은 사람이고 신라 진흥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는 역사가 하나둘씩 밝혀집니다. 누군지 몰랐던 간주리, 바로 신라 진흥왕이었고 그 당시에는 557년에 부하라 전투에서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영토를 나눠 차지했던 겁니다. 똑같이 사산제국 부하라 전투는 사산제국과 투르크 제국이 동맹을 맺고 헵탈 제국을 공격해서 그의 영토를 나눠 차지했습니다. 신라 왕유시대 진흥왕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비백제와 투르크 제국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